그 지적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났죠? 측량 기간 그거 다 했죠? 오늘은 거기 여러분 뒤에 적부심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와갖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등기법을 들어가겠습니다. 등기법. 자, 등기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등기법이, 제가 깜짝 놀란 건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요. 뭐, 지적은 쉬우니까, 혼자서 하고 되고, 등기가 어려우니까 뭐, 등기만 하자고 그래서 등기만 했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작년, 재작년 시험을 돌이켜보면, 이거를 1년 공부해서 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그럴 적에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인간이 배워야 될 과목입니까? 그죠? 그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80점 나오고 그럴 것 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같이 공부하냐니까 전후회가 싹 떴어. 근데 누가 공법을 모의고사 봤는데 80점 나와.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마. 나중에 평생 살아가면서 알고 있으면 이용만 당하니까 사귀지 마. 그냥 50점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사귀지. 갑자기 막 80점 나오고 그러면 사귀지도 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왜 국가가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학원가에서 소문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공법 50점, 공시대법 50점, 중개사법 80점. 그게 정설이야. 정설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언하건대 만약에 9월 달에 만약에 이제 공법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공법 공부하신 분 있죠? 그거 5년짜리야. 그냥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더 나아, 이거. 중개사법에서 더 점수 올리는 게 나아. 중개사법 90점 맞으면 유일하게 1년 공부해서 뭐 90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뿐이 없어. 다른 과목은 그렇게 점수가 90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유일한 과목이 유일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적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등기법보다는 쉬우니까 부지런히 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등기법을 하라는 데만 합니다. 하라는 데만 하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일단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하는 분은 잘하세요. 뭐 하나 틀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할 사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반 정도 맞으면 돼요. 그래서 지적도 열심히 해서 한 10개 맞고 9개나 10개 맞고 등기법 5개나 6개 반 정도 있죠? 반타작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등기법에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제 분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가만있어. 여기 오늘 막내가 지금 아는 거죠? 막내도 지금 막내요? 모자 썼을 때 내가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안경도 벗고? 안경 안 썼어요 원래? 뭐가 바뀐 거 헤어스타일이나 뭐가 바뀐 것 같다 지금? 아니야? 뭐 화장을 안 했나 무슨 아니면 뭔가 지금 모자 쓰고 이게 뭐가 지금 바뀐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래 내가 좀 헷갈렸지. 왜 그 자리가 막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있나? 내가 지금 헷갈리네. 내가 그래서 여자를 못 섹스 옛날에. 왜냐면 오전에 머리 묶고 인사하면 그리고 후배가 이렇게 머리 풀고 인사하면 쟤 누구지 막 이렇게 몰라갖고 애가 그 당시 걔가 나를 좋아했었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왜 못 알아보냐고.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내가 못 알아봐서 그렇구나 그게. 자, 그러면 일단 이 등기법이 이렇게 이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로.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 공무원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절차 부분이 있다. 이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총설 부분을 뭐예요? 총설 부분을 따져보면 이 총설 부분을 기본 뭐가 있고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종류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유효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 무효 따지는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만나서 법률행위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제도 있고 해주도 있어요. 근데 이 등기법은 뭐예요? 오로지 뭐라고? 무효 아니면 유효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이 뭐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 공부 양에 따라 그런 거지. 만약에 민법을 공부하는 거에 반만 하면 점수 엄청 나와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왜? 2차 과목이 바빠 죽겠는데 그 2차 그럴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점수도 잘 안 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하고자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여러분, 사실 또 민법을 지금 뭐예요?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지금 저 횟수를, 저번 달, 11월 달부터 했죠, 지금 민법. 그 횟수를 지금 2년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뭐 취소니, 뭐 해제니 그런 거 써먹는다. 만약에 내가 짜장면 시켰어. 짜장면 하나 배달해주세요. 의사 표시했죠? 짜장면 주인이 뭐라고? 네, 그랬죠. 의사표 청약가 쓰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짜장면이 배달해 오는데 그 철가방 총각이 짜장면 배달해 오다가 이상의 여인을 만났어. 그 아가씨 쫓아다니라고 한 2시간 후에 왔어. 2시간 후에. 그래서 이 면발이, 이 짜장면 면발이 이게 두꺼워졌어, 이 정도로. 그럼 과연 내가 그 짜장면을 먹을 건가 말 건가. 그때 우리가 그걸 취소한다고 얘기해요? 해제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짜장을 시켰어. 근데 짬뽕이 왔어. 그러면 그건 해제예요, 취소예요? 하나만 해. 그럼 맞아, 하나를 해도. 일관성 있게 하나만 하면, 그래서 하나는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 보냐면, 계약상에 사전에 하자가 있었느냐, 사후에 하자가 있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또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러니까 계약상에 우리가 사전 하자냐, 사후 하자냐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계약을 하다 보면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 있어요. 민법. 그럼 채권행위는 뭐예요? 팔겠느냐? 짜장면 배달해 주겠느냐? 배달해주겠다. 채권행위죠? 그럼 내가 이제 물건이 오잖아요, 물건. 짜장면이라는 거 물건. 그 짜장면도 동산이야, 쉽게 얘기하면. 동산은 점유전이잖아요. 그 배달 그 대리인이, 자, 주인의 대리인이 뭐야? 짜장면 나한테 갖다 주잖아요, 지금. 그럼 점유 이전해서 난 돈 주면 되죠? 그게 물권행위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전하느냐, 사후하자 할 때 사전하자. 예컨대 만약에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하자가 있는 거죠. 하지 말할 사람하고 했으니까. 그럼 그게 바로 취소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다니까요. 근데 사후하자는 뭐냐면 계약을 해서 짜장면 배달해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짬뽕이 없잖아요. 그럼 사후에 하자지. 계약은 뭐예요? 짜장면인데 아니지. 짜장면 시켰는데 뭐가 온 것은 짬뽕이 온 것은 뭐예요? 사전에 계약상 사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취소고. 짜장면을 배달해서 짜장면이 왔는데 그게 뭐가 돼 있으면 불었으면 뭐예요? 그럼 사후에 하자니까 그거 뭐 하는 거 이거? 해제하는 거 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뭐라고? 사전하자. 사전하는 뭐예요? 짜장이 시켰는데 뭐가 왔어요? 짬뽕 왔죠? 그럼 사전하자는 미성년자 법률행위 하는 거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 취소고. 짜장 시켰는데 짜장면 왔는데 뭐예요? 불어 터졌으면 사후하자니까. 그거 뭐 하는 거 이거? 그 해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죠? 고개를 끄덕이죠? 그게 이제 하루를 못 넘기는 거야. 내일 가면 다시 헷갈려. 그게 해제인가?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법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시간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런 걸 들었는데 옆에 사람은 그걸 다 잘 기억해. 잘하는 것 같아. 사귀지 마, 이용당해. 그 원래 이렇게 까먹어야 돼. 까먹고 다시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우리 평범한 사람이지. 그걸 막 듣자마자 다 기억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유효, 무효 두 가지다니까. 효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효력이라는 거. 원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댐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수량을 조절해서 농사 짓고 이런 그런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관광차가 와서 관광객도 오고 부수적인 효과가 또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이 효력이라는 건 등기부를 만들어 난 목적은 딱 뭐냐면 민법에 물권 변동은 뭐예요?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라고? 등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었는데 뭐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뭐 하기 위해서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 대항적 그런 효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등기를 만들어 놓고 뭐예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효과가 뭐라는 게 이게 효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뭐예요? 옛날에는 두 사람이 만나갖고 뭐예요? 자, 계약. 팔겠냐, 사겠냐. 계약 맺고, 자, 모처럼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를 안 했던 시절에는 뭐만, 이 집문서만 넘겨주면 돼. 물건 넘기죠? 그럼 깨끗해. 소유권 넘어간 거야, 지금. 뭐, 나중에 뭐예요? 안 팔겠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낙장 불입이야. 그렇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해야 되니까? 계약 맺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라고? 안 파는다 그랬는데, 그놈이 뭐야? 그놈이 등기해버리고 막 그래갖고. 문제 생기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추정력이라는 그런 효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효력이라고 하는 당에는 뭐예요? 뭘 국가가 만들어 놓고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예요? 효과 같은 거 있죠? 그걸 효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론 부분은 이 총론 부분은 몇 가지로 5가지 나누는데 1번 원칙이에요. 1번 원칙이다. 1번 원칙. 1번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다를 매립하면 반드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대장은 무조건 만들어요. 100%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요.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등기부를 만들지 않아요. 당사자가 뭐 해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거 반드시 신청해 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 어떤 분들이 와서 뭐 물어봐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 만약에 자, 오빠 둘에 딸 셋이야. 아니요. 큰아들 있고 하나가 막내고 중간에 딸이 4명 있어, 4명. 그 4명 있는데 딸 셋은 그런 데로 살아. 잘 살아. 근데 딸 하나가 이제 뭐예요? 딸 하나가 잘 못 산 거야.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못 살아갖고. 그래갖고 어디냐니까 어머니 아프시니까 어머니 병관하면서 시골집에 이제 얹혀 살았어. 근데 오빠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그 시골집이 큰아들이니까 그걸 다시 이제 그 집을 다시 질 때 거기다 건축비로 1억 원 이상을 넣었어. 그 시골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게 당연히 큰아들 건데 뭐라 얘기냐면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집을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공동명의로 좀 해라는 얘기. 그 큰오빠하고 누구하고 저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돌아갔어.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그런 말하고 해놓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그 딸 3명이서 뭐 갑자기 의기투합해갖고 왜냐면 그게 바닷가고 이제 해수욕장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를 뭐 여름에 펜션 같은 걸로 이용하려고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다 공동명의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큰 오빠의 그러니까 언니가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담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자 빨리 상속 등기 안 하면 뭐 한다고 벌금 낸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래.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꼭 그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등기를 안 하면 벌금 맞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그냥 살아도 돼. 그렇게 뭐예요? 왜냐면 딸내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안 찍어줬다는 얘기지 지금. 왜 그러냐면 공동묘 하자는 얘기는.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소관청에서는 뭘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있는 자식별로 뭐 해줘야 되고,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갖고, 재산세 고지서를 이렇게 다 나눠줘. 그 사람 다 죽잖아요? 손자 새끼들이 나오면, 손자 새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고지서 보내줘요, 고지서. 그러니까, 굳이 상속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상속등기를 안 하고 막 있으면, 나중에 국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특별법을 만들어요. 이전 등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게 편법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어떤 놈은 그런 게 있죠. 집안에 딸만 9 있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나 피덩이 하나 주워와. 응? 주워왔대. 그러니까 지 거 아니래. 주워왔대. 어떤 간에. 그러면 9명 딸내미들 9명 딸내미들이 거기서 이제 직사계 후상하고 시집가면서 거기 운문에 침 뱉고가 다시 여기 안 온다고. 근데 언제 갑자기 영기군이 세종시가 된다고 땅가 오른다니까 이제 기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돌려. 왜냐면 땅가 오르면 이제 나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에?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누가 이복 동생님이 누나들 도장 위조해갖고 뭐 해놨어요. 자기 앞으로 이렇게 특별법 이용해갖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 도장 위조된 거니까 등기 유예 무효 이거 무효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내 허락도 없이 등기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자 꼭 등기한다 안 한다. 상속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법이야. 1번 원칙. 뭐해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신청 적격 얘기예요. 그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피한정 후견이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한정치산자 얘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말을 썼어요. 한정치산자 뭐라고? 금치산자. 그래서 자 지금은 뭐예요? 피한정 후견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신청 적격자가 아닌 거 골라라 해서 이제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5번에서 답이 몇 번인데? 5번인데. 5번인데, 여기서 이제 연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맛이 갔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못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아닌가? 긴가? 막 잠깐 맛이 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감독관이 뭐라고,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예요? 당황해서, 그 밑에 볼 생각도 못 해. 진짜 맛이 갔겠지. 갑자기 이렇게 찍고 말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기준이 뭐냐면 적격자의 기준은 이 살아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절대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부상의 명의가 못 올라가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요. 그럼 얘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이게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워놓고 나서 그 시험장에 가서는 뭐예요? 그 생각 안 해. 그냥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따지고 있어. 그럼 예컨대 만약에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 있죠? 북한 주민은 지금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그래, 살아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해요? 나 빨갱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이 그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특별법에서 가능하다니까. 외국인도 가능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죄악에 의해서 가능하다니까. 이게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물어봐요. 태아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갖고, 남자애라 22살이라 태아는 살아있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태아는 안 살아있지. 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태아인데, 무슨 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만 이제 민법 배우다 보니까 잠깐 헷갈리는 거지. 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때 고민하지만, 이게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태아가 있죠? 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학이라는 게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세상 밖으로 뭐예요?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산모가 돌아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래 발생할 사실이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하면 뭐예요? 불확실하면 자, 예컨대 기한의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이제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그걸 생각하고 얘기해. 이게 조건설이에요, 조건설. 무슨 설이라고? 조건설이다, 이게 조건설. 이게 왜? 장래 발생한 사실이 뭐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럼 예컨대 만약에 정지 조건설 얘기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정지 스탑이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요. 그 해제 조건설은 해제니까 풀어준 거야.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학설도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야. 두리뭉실 그런 인문학이 아니라니까. 자, 일단 법학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학교에 있던 어떤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갖고 뭐 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뭘 같이 해야 되는지 당연히 뭐예요? 과외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이 노량진 있죠? 입시학원 가갖고 뭘 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고시 공부하니까 저기 하니까 자기가 한 몇 개월 동안 수학을 듣고 이 수학 공부를 하더라고. 같은 논리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예요? 그 친구가 이 과외를 저기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또 뭐예요? 약간 또 무슨 생각을 했던지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석사 따고 박사과정 저기를 또 혹시 이제 박사과정 다니라고 석사 저기를 또 위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그거 보이면 다 무사 통과야. 왜?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잘 가르치지. 또 무슨 모두 갖고 있지. 서울대학교 수학과 석사 학위도 갖고 있지. 대학원 다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 애를 시켜보니까 애들이 만족해.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적도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 근데 끝내 그 친구 그러면 고시 공부 했겠어요? 그 길로 나갔겠어요? 그 길로 하더라고. 이제는 그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으니까 이제는 돈만 살아니까 뭘 안 해, 이제. 고시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법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예요? 논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태아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 아직 안 태어났어. 뭐라고? 안 태어나서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
신청인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등기를 하는 신청인들은 의무자, 권리자 공동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민법 몇 조?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해서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뭘 하고 싶으면 물건에 대한 뭘 하고 싶으면 변동을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에 대한 변동하고 싶으면 등기하라고 186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당연히 뭐예요? 물건은 소유권 얘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소유권 얘기인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건, 소유권을 너 뭐 하고 싶으면 변동,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고 등기 권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은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멸하고 싶으면 소질하고 싶으면 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등기해야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죠. 매도인 매수인. 근데 이 등기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표현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민법하고. 그 민법 시간에 민법 교수님이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는 않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매도인 매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표현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물건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이 의무자 권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항상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누구 시키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대리인, 법무사 대리인 시키고 그런 거지. 원래는 누가 하는 거이고 의무자하고 권리자 같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에 뭘 신청하려면 이 서류를 내야 돼. 서류를.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복지센터 주민센터 가더라도 뭘 띄려면 하여튼 뭐 주민등록번호를 띄든 인감증명을 띄든 신청도 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워낙 많이 띄니까 자기네가 종이 아끼려고 신청서 종이 아끼려고 뭐 내라고 신분증 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신분증. 자, 하여튼 그래서 항상 뭘 내야 돼요? 신청서, 신청정보. 자, 플러스 이제 뭐가 있어요? 첨부정보 얘기입니다. 첨부정보. 아니면 첨부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는 뭐예요?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두 가지. 그 신청 형태가. 자, 직접 등기소 가든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사용자 등록을 해놓고 인터넷으로 등기하든가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신청서라고도 얘기하고 신청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수 받죠? 접수 받고 등기부에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에 쓰는 걸 우리가 실행했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이 완료가 이렇게 되면 자,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통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론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험에 요즘 이제 강론에서 자, 10년 전부터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면 여기서 몇 문제가 강론에서 5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5문제에서 7문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반 정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이거. 이 강론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각종 뭐라고? 각종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각종 권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죠. 등기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서 땅 팔라고 땅을 팔라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를 신청해서 자, 이렇게 등기부가 표제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을구가 있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었다.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자, 일단 표제부는 1번에서 충청도 지번이 100, 지목이 다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런 표시사항이 쓰고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이 보존등기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뭐라고? 2번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을이 어디 1번 해갖고 자, 땅에다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아니면 은행에다 뭐라고 아니면 제3자한테 뭐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고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종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뭐예요?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거하고 전부를 뭐예요? 고치고 소멸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 각종 권리 등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하고, 저당권, 채권으로서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 그래서, 우리 이제 지적할 때 좀 배웠어요. 뭐라고? 논에다가 집을 져갖고, 대장 첨부해갖고, 뭐예요? 어디, 다른 거 다 안 바뀌죠? 충청도 100, 500 뭐예요? 요 답만 뭐로 바꾸는 거예요? 대로 바꾸죠? 그 내용 중에서 뭐만 고치는 거, 일부만 고치는 걸 우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이 살죠? 100번이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자 꿈의 환상의 호반도시 여기 아니 세종시 딱 가게 되면 만약에 제가 저 그 구리도 다니는데 구리는 뭐예요?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진 도시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종시는 행복도시? 그래요? 행복한 도시. 되게 너무 단순하다. 행복은 다 행복이지, 지금? 혁신. 행정복합도시. 행정복합도시. 자, 어디로 이제, 이 세종시로 이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충청도 서촌군에 땅을 사놓고 나서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있었다고? 행복복합도시. 행복복합도시. 행정복합도시. 행복이 아니라 행정복합도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으면 이제 이사 왔으면, 자, 이 아래다가 뭐라고 이거? 2-1번 있죠? 2-1번. 그래서 여기 2번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 있죠? 변경등기. 변경등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변경등기. 세종시 증촌동 110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 세종시는 이제 그 세종시 되게 간단히 구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세종시하고 동만 딱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 이사 왔으니까 요것만 지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게 바로 변경등기다. 변경등기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몇 층으로 갈까 생각해요. 그냥 딱 6층 눌러요. 아직도 생각합니까? 아직도 몇 층일까 생각해요? 이제 6층 딱 누르죠. 저는 그래서 처음이라 진짜 생각이 안 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풀이니까 6이야. 나 6층, 그 생각이 6층 들립니다. 제가 구리학원 가면 5층인데 왜 생각하냐면 구리죠? 구리니까 9자니까 9 빼기 하나, 둘, 셋, 넷, 4개 빼니까 5층이야, 거기는. 어느 학원 가면 서장훈인가 누가 그림을 걸어놓은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은 아무리 따져도 안 돼갖고 그 학원은 7층이라 할 수 없이 서장훈이 키가 2m 5야. 플러스 7층.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딱 타갖고 내가 몇 층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아무 생각 안 돼.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아. 이정표고 뭐고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딱 타면 이 학원 그렇게 딱 누르고 올풀이 올 6층 이렇게 누르고 다닙니다. 되게 편해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딱 그렇게만 딱 저기 하고 다니니까.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수험상의 자세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다 뭐하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외워갖고 다 그런 생각. 왜냐면 여러분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풀어야죠. 절대 9시에는 안 와서 밤 9시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럴 시간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바쁜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느 학원 가면 여러분 이제 경험이 잘 많지 않겠지만 어느 시험장 가면 시험장마다 틀리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 그 수험생들한테 와서 어떤 친구가 10분 남았다니까 어떤 친구가 맛이 갔나 봐.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해요. 감독관한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조용히 해 막 그러는 바람에 깜짝 놀래갖고 막 그래서. 근데 그 감독관이 뭐라고 말을 못하지. 왜? 거기서 그 사람 스트레스 받은 걸 알지.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또 바뀌어갖고 또 어디 가냐 뭐냐면 니나 잘해 막 그래갖고 그럴 때 둘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 감독하는 사람들도 되게 조심하게 얘기해요. 조심하게. 크게 얘기 안 합니다. 조심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갑자기 조용히 그러면 갑자기 순간에 얼마나 놀라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저기 해갖고 스트레스가 막 땀 흘리고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떨고 막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뭐 공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잘 찍는 게 중요하니까. 알고도 틀리는 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야 이제 전부를 지운다는 게 전부를 지우는 게 뭐냐. 그럼 만약에 이 땅이 쓰나미 현상으로 해갖고 바다가 돼버렸어.
다 지우죠, 이거. 이거 바로 멸실이야. 다 지우는 게 멸실이야. 그러면 어디? 여기 지금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고 여기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그죠? 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다 지우는 걸 우리가, 일부 지우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변경등기를 하고, 전부 지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소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억울하게 지워진 건 다시 회복하는 건 뭐예요? 그건 회복등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 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게. 우리가 압류라고 하는 게 있고, 가압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압류는 개인이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는 건 절대 없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압류를 들어가, 뭐 세금을 안 냈다든가 측량비용을 안 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안 낸 경우에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압류예요. 그 가압류라고 하는 건 뭐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아니라 갚지 않는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소송을 합니다. 채무를, 돈을 갚으라고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하죠? 이 소송 중에 요놈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지 모르니까 이 사람, 등기부상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소송 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자, 당연히 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 이거. 2번에서 뭐가 들어와요? 가압류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가짜는 임시니까 소송 중에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임시로. 그럼 우리가 이 A가 소송에서 이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자, 누구는 갑은 A한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죠? 우리가 그 판결을 받는 걸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경매과 가서 뭐예요?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뭘 신청한다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만약에 을구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 자, 이렇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뭐예요? 강제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갑구의 가압류, 그 다음에 뭐예요? 가처분 이런 게 돼 있죠? 그 을구에는 저당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막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 딱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시로 하는 게 그게 가압류다, 소송 중에. 그러듯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로 하는 거다, 임시로. 그럼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갑의 아저씨가 조카들한테 뭐라 얘기해요? 네가 요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는 게? 집을 주겠다는 게. 그렇게 계약맺어요. 근데 조카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저씨는 이미 소문이 났다. 맨날 술 먹으면 햇소리하고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내가 진짜 합격할 것 같은데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등기 하나 해달라는 게, 등기. 내가 꼭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을은 뭐예요?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을 잊었는 게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뭐예요?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2월달인데 뭐예요? 10월달까지 이걸 언제 기다려? 아저씨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저씨한테 요구합니다. 이 등기를 해줘야지 공부 시작하겠다고.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소유권자는 아저씨 갑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번 뭐예요? 장차 을이라는 뭐예요? 조카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시험을 합격하면 뭐에 올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등기에 올 수 있도록 뭘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로 등기해주냐, 시험이 붙을 때까지 뭐라고 이거? 임시라는 거. 이게 무슨 등기예요? 이게 가등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파트 구분 등기부라고 이거 가등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이 종류에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자, 대상에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 요건과 효력에서 여기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 한 문제. 그 다음에 적격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적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신청서 첨부서면 나오는데 이 첨부서면 중에 요즘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의무자가 썼어요? 여기 노트에 있어. 여기 노트에 몇 페이지? 노트 거기 등기법 있죠? 등기법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에? 여기 16쪽에.
16쪽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하여튼 너무 예뻐갖고, 눈이 부시게. 거기다 해놨으니까, 쓸 거 없어. 여기다가 표시해놓으면 되지, 뭐, 그것도 쓰고 있어요. 아니, 이걸 돈 들어가면서 왜 나눠줬겠어요, 이거를. 여기 하라고, 이제. 근데, 왜냐면, 본인이 쓰고 본인이 못 쓴지 몰라. 그런 경우도 다 되니까.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내가 못 썼더라, 해갖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쓴 것도 못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저도 가끔가다 달력에다 뭐 표시했는데,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썼는지 통 기억이 안 나. 내 경험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나 그걸 거의 10분을 생각해도 도대체, 내가 뭐라고 써놨는데, 하도 깔게 써놔갖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한번 써와 다시 한번, 내가 뭘 쓰라고 이렇게 써놨나,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써본다니까. 나 진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한두 살 또 이렇게, 그래서 네 나이 먹는 게 슬퍼. 요즘 그래서 요즘은 그 학원 가서 키가 애들이 막, 어디 가니까 키가 다 뭐 190 몇이고 막 그래요. 196에다가 막 그냥 180. 요즘은 작은 애가 드물어. 그래서 나 그런 애 데리고 물어봐. 야, 너는 나중에 결혼할 건데, 그 여자를 만날 때 너 키를 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애는 저는 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하고 마음만 맞으면 됩니다. 어떤 애는 60 이상이라 그래. 근데 그런 애는 또 데리고 와서 이쪽에, 야, 그러면 너 60으로 하지 말고 59로 1cm만 내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딸내미가 59라. 나 요즘 이러고 살아,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제 의무자가 뭐를 내느냐는 게 의무자가 뭘 내느냐는 게. 그걸 한번 이해해 주시고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각하 사유가 있어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각하는, 자, 등기를 원래 본 뜻은 그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건데, 자, 한마디로 뭐예요? 내치겠다는 게 안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각하 사유 중에서 29조 2호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그 다음에, 보존등기, 전등기, 용익물권 저당. 이거는 틀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작년에는 안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나왔는데, 자, 이 보존하고 이전하는 계속 오래. 그리고 이 등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이전 등기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은 어떨 때는 두 개가 다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만 나오고, 그죠? 이렇게 틀이 없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민법 공부하면 어느 정도 감이 다 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하고 가등기 중요한데, 자, 이 변경등기도 그 절차가 여기 다 이것도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주등기 부기냐 겹쳐요. 겹치니까 지금 뭐예요? 요 정도 지금 등기법에서 여기 정도만, 이것도 내용이 많은 거야. 내용이 많으니까 이 정도를 좀 해두셔야 돼. 해야지만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하여튼 반 정도는 맞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의 맨 첫 장에 이 공시법 이제 보시면, 자, 일단 1페이지, 자, 몇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의의가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 의의는 이렇게 써놨죠? 뭐라고?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의 공적장부에 부동산 표시 나오죠? 부동산 표시.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여기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이건 이거예요. 소재, 지목. 이렇게 맞죠, 이거?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있죠? 이건 뭐예요? 무슨 토지 등기부에, 자, 표시죠, 토지 등기부. 그럼 당연히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니, 건물 등기부는. 거기 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조라는 말이.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세종시 뭐예요? 증천동,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00번지도 아니죠. 이게 소재고. 이건 뭐예요? 대지 지번이죠? 그럼 건물의 구조가, 이걸 보대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기둥 있죠? 이 기둥을 보게 되면 이 기둥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짐작해요. 철근이 있다는 걸 다 짐작하죠? 그죠? 이게 층수가 있는데, 막내, 이거 기둥 보니까 이 안에 철근이 있다는 생각 안 들어가? 철근이 있다는 생각했지? 막내가 철근이 있다는 거 몰라? 막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아니, 건물이 이게 철근을 안 해놓으면 그냥 이게 벽돌로 쌌잖아? 그러면 집에서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플라스틱 같은 거 저기로 이렇게 로고로 이렇게 탑 쌓우지? 그럼 여기 쌓으면 이게 다 쓰러지잖아.
똑같아. 이거 그냥 철근 안 넣으면 다 쓰러져 버려. 여기 철근으로 올라간 거야, 지금. 어? 그럼 나중에 한번 그 자네하고 나하고 이거 깨볼까? 이 안에 철근 있는 없나? 어? 여기서만 깨갖고 다시 그거 붙이면 돼. 철근만 보고. 어? 이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철근으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저 10층 이상 못 올라가지. 철근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이제 바로 이게 건물 구조야. 말하고 철근 철근 콘크리트.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외우면 붙어. 근데 우리는 알아도 떨어져.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떨어진다니까. 이런 친구가 근데 이게 머리가 단순하잖아요. 깨끗해. 그냥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철근이 있다 그러면 철근이 있다. 다른 생각 안 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저거 철근이 6mm인가? 혹시 저거 부시공사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떨어진다니까. 얘네들 그런 거 모르지. 6mm인지 8mm인지 무슨 그런 생각도 아니지. 응?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죠. 그 다음에 슬라브 지붕. 이게 바로 건물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를 써요. 이 건물의 종류라는 거고, 여러분 지금 아파트는 그 종류가 아파트라고 써 있어요. 등기부상에.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이라고 써 있고, 빌라는 빌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건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뭐라 얘기해? 아니, 자, 어느 학원의 실내로, 가까운 학원의 실내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어제 갔다 온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는 점퍼라고 얘기해서 제가 가슴을 쥐어 잡았습니다. 점퍼 아닙니다. 점퍼.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광주 갔다가, 전라도 광주 갔다가, 화요일날 목포 갔다가, 그 다음에 구리 갔다가, 어제 일산을 들려갖고,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집을 비웁니다. 하여튼 간에. 비우고. 지금 오늘 여기 왔어요, 금요일날.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끝나면 좀 쉬니까. 못 쉬는구나. 내일 동영상 업체에서 오라 그래갖고. 동영상 촬영하러 가야 되고. 자,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 했냐면 상가 건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 같아요, 여기가 건물 종류가? 그래, 근린시설이에요. 훌륭하십니다.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 조만간에 여기서 수석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불안감이 엄습한다. 근린시설이에요, 근린시설. 이게 무슨 시설이라고? 근린시설이라고 그래, 근린시설. 근린시설 씁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게 있지만 건물 면적이에요. 그래서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뭐라고? 면적입니다. 네, 그런 표시와, 그 다음에 갑굴구 뭐예요? 권리관계를, 자, 권리관계 있죠? 일정한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이 아닌 여러 권리관계들을 기록하는 거 기록 자체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기능은 그래서 1번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의 물권의 공시제도다. 썼죠? 물권의 공시제도다. 자,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소유권이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주는 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물권이 점유를 통해서 외부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는 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가게에서 담배 하나 주세요. 의사 표시하죠? 청약하고, 담배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 가게 주인이 담배 파겠다 승낙을 하게 되면, 물권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채권행위가 끝났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내주면, 자, 그 담배 가게 주인이 뭘 갖고 있다가, 담배를 갖고 있는 점유를 나한테 이전함으로써 그 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의 동산의 공시제도는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 법적인 얘기지.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 파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뭐부터 나가요, 돈에서? 주머니에 돈 내면서 돈부터 나가고 담배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진 것 같지만 원래는 이 물권행위하고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사전하자가 있었네. 사후하자 따지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 기능을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일단 법률을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뭐로 인한,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액입니다. 이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해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의사 표시하고, 플러스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물권의 변동.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에 59년까지는 뭐 하면, 의사 표시하면 물권 변동이 생겼어요. 도대체 의사 표시하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뭐냐? 옛날 59년까지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하게 되면,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게 되면, 예컨대 이중매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중매매. 여러분 이중매매 배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또 파는 이중매매는 형법상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횡령죄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르다는 것만. 그러면 과연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을 횡령하는 게 횡령죄예요?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게 횡령죄예요? 남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회사 돈 횡령한다 그랬죠? 회사 돈. 회사 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횡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의사표시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남의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먹죠? 그게 횡령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갑과 을이 골백권 아무리 매매 계약을 맺어도 뭘 안 했으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 자기 걸 다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임죄라고 하는데, 배임죄가 뭔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배신된 행위를 한 거예요. 뭘 한 거라고? 배신된 행위를. 이게 지금 배임죄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고, 민법 체계가 바뀌면 뭐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형벌 체계도 바뀌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형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대답 안 했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형법 공부하려고? 이게 생애 마지막입니다. 요번 생애 마지막. 이게 민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공부에 이게. 또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형법도 해보고 로스쿨도 가보고 그러고, 요번 생애 마지막으로 이거 끝납니다. 약속하시고 하세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요번에 떨어지면 다른 거 해야지. 그걸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요번에 끝냅니다. 무조건. 아직 그냥 절실하게 해서 요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뭐예요? 해야지만이 권리변동이 생기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옛날처럼 니꼬로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 등기가 이게 두 개를 플러스해야지만이 니꼬로가 성립이 되니까 이걸 우리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민법 186조에서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효력 발생 발생 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시험 문제 옛날에는 의사주의가 옛날에 답이었어요. 한창 의사주의. 왜? 옛날에는 59년까지는 의사주의니까. 의사표시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의사주의가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 부동산 등기의 특징이 아닌 것 같아서 의사주의 나오면 틀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답이냐면, 자, 효력 존속요건.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노트에 써 있으니까, 자, 노트에 어디에, 여러분 그 노트 보시면 몇 페이지에 17이요? 17페이지에 거기 노트에 거기 위에 써놨죠? 맨 위에다가. 뭐라 해놨어요? 효력 발생 시기 밑에 기능 보시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해 갖고 세 번째 줄에 가로 열고 뭐가 아니라 별표 해놓고 효력 존속주의 아니라 써놨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의 땅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자,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왔고, 그 등기소가 물에 잠겨갖고 등기부가 다 떠내려갔어. 이게 등기부가 없어지니까,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러고 뭐예요. 자기 걸로 만들라고 유죄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부분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떠내려가고 없어지면 이미 한번 기록이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다시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지. 없어졌다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권리가 상실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는 자체는 한번 만들면 무슨 밀봉을 해갖고 호리병석에 넣어갖고 밀봉을 해갖고 안 없어지도록 존속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없어지면 뭐 하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고 원인 없이 말소되면 뭐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데 단어가 뭐가 나오면 존속요건이므로 존속요건이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그거 잘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인데 이 법률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법률 뭐예요? 규정에 관한 얘기다. 네, 규정. 이 규정은 처분요건인데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 사망하시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을이라고 하는 자식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뭐예요? 신분상, 재산상의 뭐예요? 그 직위를 다 뭐 한다는 게 포괄승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아내도 권리 취득하는데 왜 등기하느냐, 이렇게. 2번 이전 등기. 자, 상속을 원인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을 못한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그 얘기도 처분 요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쌍가루 4번에 그 환매권, 임차권에 대항 조건 나오죠? 그 여러분 민법에 환매권 배우죠, 이제? 배웠죠, 환매권? 환매권 안 배웠어요? 다음에 한다고 안 했어요, 환매권? 세법 시간에 잠깐 했어요? 아, 그러니까 환매권이 뭐냐고 그런 건 얘기 들었죠? 그 여러분, 그냥, 그럼 환매권은, 환매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환매매니까, 도로 산데 환매매니까 채권이겠지. 물권은 아니겠지, 채권이겠지. 환매는 채권입니다, 여튼 간에. 그러면, 도로 산다 그러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 일단 임차권부터 하겠습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또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저거 배우니까, 그 민법이나 중개사법에서 했죠? 잘 이해해 주시는데. 일단,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화요일 날인가 불이가 하니까 거기 저 세대기 있던데, 남편이 뭐예요? 행정고시를 1차, 2차 다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자기가 제일 나이가 적은데 이렇게 위에 아래 다 하나씩 떨어뜨렸답니다. 이 업무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왜 떨어뜨려?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 그래갖고 그 세대기 26살 뭐 세대기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그 결혼할 때 그 신랑하고 이렇게 그 방보러 다녀갖고 이렇게 그 공예중개사 사무실 가죠.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전세권하고 전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물권이에요.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 열고 들어와서 주택 임차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뭐 있냐고, 전세 있냐고, 아니면 뭐예요, 방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지. 주택 임차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세라고 하는 말은 주택 임차권이 너무 말이 길으니까 그냥 전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물권제도는 등기해줘야 되니까 왜? 그러니까 뭐 등기법을 만들어 놓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하게 되면 귀찮잖아, 등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슨 제도를 이용하게 됐다는 게 이거. 이 토지라든가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을이라는 땅하고 건물 빌려주고 돈 받고 싶으면 무슨 제도를 이용했다고?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임차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권리도 돈만 주면 뭐예요, 남의 건물, 남의 땅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등기해줄 필요가 없어요, 채권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 땅 같은 경우에 1번에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 해버리면, 이렇게 을한테 뭐예요, 자, 땅 팔아버리면,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 을이라는 임차인은 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내가 네 땅을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못해요. 사용 못해. 그냥 땅 비워라 그러면 비워줘야 돼. 마찬가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사는데 그 주인이 뭐예요, 사업한다고 저당권 설정해놓고 저당권자가 뭐 해버리면, 경비에 딱 때려버리면 뭐예요, 그냥 없는 소리는 내쫓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기 전에 어디에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 등기 받을 때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등기돼 있는 거 보고 살죠?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연히 이 을이 병한테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항력이라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계약은 갑하고 맺었었죠? 그러니까 계약 맺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뭐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왜? 이 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권의 태상이 뭐예요? 자, 불안정해갖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구제를 해주면
자기가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그 당시에 민자당인데 민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주택임대차법을 자기가 만들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쪽지 하나에 이 종이 쪽지 이 계약서 하나가 계약서 하나가 뭐보다 물건보다 위야. 그럼 지금까지 민법 배웠는데 항상 물건이 채권보다 위라고 가르쳐 나갔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이 종이 쪽지 채권서 계약서 이 한 장이 저당권 물건보다 등기된 물건보다 위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럼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귀찮지 그거. 이렇게 했다고 이런 예외가 있다고 막 가르치는 귀찮지.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한다니까 반대하고 이런 쓸데없는 법이 어디냐 막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이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분을 평가하기를 무슨 이 대한민국의 무슨 애국자 그런 얘기 하죠. 하여튼 자기 주관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애국 그냥 대한민국에 남을 대통령을 남기 위해서 총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너 죽을래 법 만들래 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 주택임대차법입니다. 방송 중이니까 약간 거짓말이 섞였습니다. 농담삼아 한 거니까 괜히 또 이분의 가족분들은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최근 총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여튼 요새 하도 불안해갖고 인터넷이 불안해서 요새. 그래서 만든 법이 뭐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법에 뭐라면 요건이 주택의 인도예요. 플러스 주민등록 신고입니다. 잘 보세요. 괜히 또 어떤 분처럼 쓸데없이 쉬는 시간에 와갖고 교수님 아까 수업 시간에 칠판에 썼던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사 와서 주택의 인도 뭐라고? 이사 와서 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서 뭐라고 신고하면 그 다음에 상가의 인도하고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에 뭐가 생긴다니까. 다음날에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항력이.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왜 찍냐는 게 확정일자 찍잖아. 확정일자. 그 확정일자 왜 찍거든? 그래요. 경매 우선 변제 때문에 하는 거. 이거는 최우선 변제고 우선 변제. 그래서 어느 지역은 서울은 1억이고 지역마다 틀리죠? 여기 세종시는 8천인가요? 몰라야 됩니다. 이따 나중에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 전화번호 외듯이 18, 남이 감옥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그 기억하시고 서울은 무조건 1억이 넘어오면 뭘 받아야 돼, 이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그 경매 들어가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래서 한마디로 방빼 그러면 뭐라고? 대항력이 뭐예요? 방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못 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방빼 그러면 뭐라고? 못 빼. 그게 대항력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그래서 건물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땅은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했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등기하려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건물은 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고. 땅은 뭐에 의해서? 등기해서 대항력 갖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첫 시간에 반드시 외울 것은 하나,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제 그거 기억합니다.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